3월 13일입니다. 예, 금요일이고요. 제목을 조금 으시시하게 붙여봤는데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게 어쩌다 있죠. 13일의 금요일 매우 무서운 영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이 좀 그럴 수 있다라는 초반 분위기는 으시시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3% 후반에서 4% 정도 마이너스에 거래되고 있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4% 정도 빠졌으니까요. 대입해보면 한 마이너스 200 정도 출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그거보단 조금 덜 밀리고 출발하더라도 어쨌든 어저께 뭐 4마녀의 날을 잘 견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간밤에 미국 시장이 예상보다 좀 많이 빠졌고 또 유가는 많이 올랐고 또 이게 유가라든가 이란 사태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가끔 얘기가 되고 있는 그 3호 대출 시장에 대한 신용 경색 이슈 이런 것들도 약간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그 신용 경색 이슈는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진짜 이제 경제 위기라든가 또 2007년도 8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금융시장 붕괴라는 또 큰 그 이슈랑 견줘서 보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다행히 지금 제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S&P 선물이라든가 나스닥 선물이 나오는데 정말 미미하지만 강보합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또 오늘 밤을 예상을 하잖아요. 우리 시장이라는 데가 전날 미국 시장도 반영되지만 또 오늘 밤에 어떨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왜냐하면 주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간다고 보면 글쎄 제가 생각했던 뭐 마이너스 4%보다는 조금 안쪽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겪었던 변동성 우리 이제 투자가님들이나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거 중에 하나가 학습 효과잖아요. 똑같은 거 가지고 똑같이 놀라지 않는다는 거. 금리도 지금 내릴 환경도 아니고 하지만 뭐 환율도 위태위태하고요. 1490원 근처. 뭐 유가도 다시 뭐 WTI도 90불 중반. 뭐 브렌트유는 100불이 넘었네 뭐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더 극악스러운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란에서 천명하는 가장 큰 높은 수위의 뭐 그 위협이라든가 이런 거 아닐까요? 호르무즈 해협을 여전히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어제 뭐 최고 지도자가 된 하메네이 차남이 뭐 대독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직접 왜 안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얘기한 게 세계 시장에 선포하는 여러 가지 위협 중에 가장 최고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더 놀랄 일이 뭐가 있을까? 지금 핵폭탄을 만들어서 얼루대 날리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일단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얘기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 최대치도 오늘 아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장이 좋을 때는 그 다음에 안 좋을 거를 또 기대보다는 이제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이 정말 말 그대로 안 좋아요. 안 좋아서 마이너스 약간 어설프게 출발하고 또 마이너스 한 300, 400 이렇게까지 밀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 테고 공포감이 좀 쩌는 그런 시장입니다만 저는 오늘 같은 날이야말로 진짜 용기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침에 장은 분명히 많이 미끄러져 있을 것이고 이미 NXT에서 보여줄 만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이제 놀라서 자빠질 것 같으면 마이너스 500장 나올 만한 그런 분위기이기도 한데 사람들은 지난주에 급락과 또 급반등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똑같이 놀라서 똑같이 빠지고 이를테면 코스피가 한 10%쯤 빠지고 코스닥이 한 15%쯤 빠지는 현상이 웬만하면 다시 재현되지는 않죠. 그거보다는 덜 반응이 나오고 둔화가 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제가 봐선 오늘 물론
뭐 야간 선물이 4.32% 정도까지 밀렸기 때문에 뭐 좋을 일은 없어요. 뭐 계속 마이너스 흐름일 거고, 지금 사실 이란 이슈도 이슈지만 저는 사실 제일 더 크게 보는 게 저 사모신용 시장에 대한 경색 이슈가 결국 금융 리스크를 좀 불러 올릴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좀 큰 게 사실은 제일 걱정인데, 뭐 일단 사람들은 전부 다 이란 이슈에만 집중이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4%나 빠지고, 특히 야간 선물이 엄청나게 또 많이 빠졌고, 유가는 왕창 올랐고, 환율도 1490원에 붙어 있고, 뭐 매크로 변수 중에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흔히 말하는 3고 현상이죠. 환율도 높고 유가도 높고 금리도 연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내리겠어, 지금 이런 정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안 좋은 거 일색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다 팔고 나가면 좋을까? 어느 정도 현금을 어제라도 좀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오늘 또 줍줍하기 좋은 날로 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겠다. 다만 이제 주말에 항상 뭔가 변수들이 좀 크게 일어나는 예들이 최근에 좀 있어가지고, 오늘 들어갔다가 글쎄 뭐 오후에라도 반등이 나오면 짧게라도 치고 나와서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말 사이에 뭐 일들이 자꾸 터지니까요. 뭐 좋은 일이 터지는 일은 거의 없고, 안 좋은 일이 터지죠. 갑자기 뭐 공습이 강화된다든지, 글쎄 지금 저렇게 이란 최고 지도자가 저런 식으로 발언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또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공격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거를 해야겠다든지 또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그럼 이란이 그럼 두세 명 연달아서 죽으면 그냥 항복하고 끝이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유가가 많이 올랐지만 방산주나 또 기름 주식이 또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뭐 오늘인가부터 또 우리나라는 어쨌든 유가 상한제 같은 것도 실행을 한다고 하니까 뭐 기름값이, 근데 저는 어저께 밤에 되게 놀란 게, 제가 단골로 이용하는 주유소를 어제 밤에 지나가는데 줄이 뭐 몇십 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어저께 기름을 넣지? 막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 오늘부터 기름값이 많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넣으신 분들은 왜 넣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뭐 미리 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유가가 실제 뭐 현실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비축류의 방출이라든가 일단 뭐 낮은 쪽으로 약간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국제적인 공조가 나오다 보니까, 글쎄요, 조금 하여튼 지난주에 유가가 오릅니다 이거보다는 둔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뭐 아침에 글쎄 덜 희망적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난주 이번 주 초에는 5100 내외 정도까지 밀렸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밀리면 뭐 마이너스 한 150에서 200 정도 나온다고 보면 5300 정도 내외, 뭐 그 정도지. 저는 5100대라든가 뭐 5000에 초근접하는 정도까지 확 밀리고 이렇게까진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지금 유가라든가 방산주의 일단 반응이 그렇게 극악스럽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원래 밀릴 거였던 삼성자이닉스 지금은 7% 8% 이랬겠죠. 근데 그거에 한 반절 정도라는 건 어찌됐든 뭐 야간 선물이 물론 4%니까 4%에 맞춰서 일단 반응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미국 선물도 어쨌든 아주 미미하지만 더 밀리는 가격은 아닌 것 같아서, 아침에 개별 악재 없는데 마이너스 5%급 이상으로 밀리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반박을 할 수 있는 태세가 있으신 분들은 줍줍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뭐 여기서 맞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자,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야 오늘 약세인데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주자, 그냥 있는 거 빨리 팔고
도망가자 이렇게 하실 분들이야 당연히 사시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지금 빠지는 거 그냥 뭐 테이킹 그냥 앉아서 받는 거 말고 별거 하실 게 없잖아요. 결국 내가 불안불안하고 뭐 오늘 계좌 빠지는 게 불보듯 뻔하지만 팔지는 않겠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어저께 상 들어갔던 게 제일 좋겠죠? 네. 상 들어갔던 거 억지로 밀리면 뭐 그런 애들이 제일 세지 않을까요? 예. 어저께 상 들어간 주식 뻔히 아실 거고. 근데 이렇게 종목 질문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종목을 자꾸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종목을 제가 제 입에서 얘기가 나와야지 뭐 시원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종목에 대해서 자꾸 제 입에서 뭔가 얘기 나오게 물어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아시면서도 맨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예. 뭐 자, 어쨌든 뭐 미국 편치 않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 자체가 뭐 엄청 빠졌다고 하지만 1.5%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뭐 3배, 4배쯤 확대해가지고 빠지는 게 보통인데 적어도 어제 그제는 그래도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거래도 좀 잦아들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놀란 사람들의 팔자와 또 이걸 이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격돌이 일어나면 뭐 그 거래대금도 커지면서 막 악유가 일어나고 변동성이 커지는데 최근 한 이틀 정도는 어쨌든 거래대금도 줄고 뭐 일단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라고 할 건 없지만 이제 너무 놀라지 말자, 너무 나대지 말자 이제 이런 식의 좀 시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출발이 지금 안 좋죠. 좀 있으면 호가에 따른 50분의 예상 지수 나올 텐데 마이너스 한 150 정도 내외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3% 정도? 지금 뭐 삼성자이닉스가 4%쯤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또 강세 종목군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수소 관련주가 엄청 세고 방산주, 또 조선주, 조선기자재 그리고 일부 원전주라든가 이런 것들 일부는 지금 제가 봐도 언뜻 보면 막 그렇게 많이 빠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냥 물론 뭐 긴장 상태가 있지만 이게 약간 그 재방송 보는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본방을 한번 보고 나서 똑같은 내용의 재방송을 봤을 때 감흥이 더한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뭐 길어지는 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있긴 해도 지난주에 처음에 이게 터졌네라고 해서 느꼈던 어떤 공포감이나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것들 뭐 제가 봐선 더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반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거에 너무 감정적으로 오버하셔가지고 제가 지난주도 막 빠질 때 그 부안해동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적어도 가만히 있으면 기본은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정말 거꾸로 오늘 물론 뭐 반대 제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장이 뭐 7, 8% 빠질 것 같으니까 아침에 엎어야지라고 해서 나가시는 게 과연 현명한 건지 아니면 현금 있는 거 뭐 짜내가지고 배팅을 해본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라고 하면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뭐 공포감이 제법 있을 때 그리고 개별학제 없는데 장이 좀 많이 미끄러져서 동반해서 내려갈 때 오늘 솔직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가 오늘 리포트로 하이닉스를 소개를 드렸어요. 형분들한테 사실 이런 대형주 잘 말씀 안 드리는데 하이닉스 오늘 뻔히 빠지는 거 알잖아요. 반도체 지수도 약하고 안 좋은 거 알지만 그래도 이런 날 하이닉스 안 사면 언제 살 건데 어제같이 막 오르는 날 사요?
예, 그거보다 오늘같이 빠지는 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전쟁 불똥이다 이래가지고요. 예, D램 가격이 보름 새 30% 올랐다. 이거 전쟁이 일어나고도 나온 현상이죠. 예. 그만큼 뭐 지금 사실은 뭐 반도체나 이런 거 지금 전쟁 때문에 뭐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 많지만 현실은 다르단 말이에요. 내년까지 AI발 뭐 공급 부족 전망 속에 첨단 무기나 드론에도 반도체 들어가니까 이런 수요라도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장기가 전쟁이 장기화돼도 품귀 현상이 심화된다 이런 식이라서 이게 간밤에 미국에서 물론 반도체 업종이 약하고 빠진 애들이 많지만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잘 벌고 있는 거 맞거든요. 예. 디램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면 어쨌든 파는 족족 예. ASP 뭐 객단가도 올라간 거고 OPM 영업 마진도 분명히 더 날 건데 이런 애들이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다? 사실 뭐 지금 삼성자 하이닉스한테 외국인 수급이 적극적으로 붙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별로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오늘 같은 날 역으로 만약 역발상이라는 게 좀 필요한 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같은 날 처음에 좀 분명히 눌릴 거고 4% 이상급 마이너스가 나올 건데 결론 그거죠. 마이너스 4, 5 정도 나오다가 마이너스 한 2, 3 정도든 1, 2 정도든 이렇게 끝날 거냐 아니 마이너스 뭐 7, 8 또 월요일 날 있었던 서킷 브레이크 같은 거 또 걸리는 거냐 이런 차원인데 참 제가 뭐 이거 점쟁이식으로 부채도사처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뭐 맞춰드릴 능력까지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저라면 오히려 아침에 좀 한 2, 30분 정도는 눌림이 나오다가도 점심때쯤 지나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긴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침이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좀 약하면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매수할 수 있는 여력과 준비가 되어 있느냐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솔직히 힘들잖아요. 뭐 없는데 어떻게 짜내가지고 그냥 100%에 가까운 주식이 있으시면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뭐 괴롭죠. 오늘 그냥 아침 출발들이 정말 뭐 일부 방산주나 또 LNG 관련주 뭐 오늘 저는 어제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해서 야간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원전이나 LNG 뭐 수소 지금 재생에너지 쪽으로 일단 유가와 함께 뭐 반응이 나오는 것들은 생각보다 별로 안 빠지거나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퓨얼셀 같은 그런 수소 관련주들은 또 굉장히 초강세거든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도 이게 뭐 배가 피격돼서 3배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보다는 어쨌든 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보는 시각도 있고 조선 기자재는 사실 뭐 LNG나 조선이나 또 뭐 여러 가지 피팅 밸브나 이런 것들이 다방면의 그 업종과 섹터에 쓰이기 때문에 이게 뭐 꼭 하나의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태운 같은 경우도 뭐 원전에도 쓰이고 태양광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 쓰이는 그런 단조 제품 만들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맞출 수 있어라는 게 장점. 뭐 조선에도 쓰이고 이러니까 뭐 그런 관점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은 하루고 저는 물론 지금 현재 뭐 NXT에서 좋은 모습이 아니지만 생각보다 너무 긴장하지 않고 밀려? 알았어.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렵죠. 어려운 반응이지만 저는 좀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예상 지수는 아이러니하게도 마이너스 50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지금 하이닉스 호가가 이상해서 그래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NXT에서 끝난 가격대로가 아니고 굉장히 좀 높게 잠깐 호가가 나왔는데 어차피 58, 9분 돼서 정정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한 150 정도 그러니까 지금 뭐 웬만한 종목들이 한 3에서 4%니까 3% 잡으면 150이고 4% 잡으면 200이고
그 사이 어디쯤 되겠죠. 지금 대형주들이 대부분 3% 정도에서 4% 사이거든요. 뭐 코스닥도 비슷해요. 3% 정도 내외입니다. 그렇게 치면 지수는 3% 정도 내외. 근데 이제 상승 종목도 있으니까요. 상승 종목도 몇 개가 이제 또 버티고 있어서 낙폭을 좀 좁히는 데 역할을 하겠죠. 예. 자, 뭐 최근에 초강세를 띄었던 그런 뭐 통신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늘 뭐 호가는 당연히 뭐 2, 3일 최고의 이제 상승 보였으니까 좀 눌림목이 나오거나 이럴 텐데 뭐 이 안에서도 또 선전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뭐 간밤에 미국에서는 물론 실리콘 포토닉스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게 또 정상 레벨로 가면 또 제일 많이 오르는 섹터로 늘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요. 눌림목에서의 관점들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아직도 한 6, 7분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생각보다 현재로는 낮은 지수는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호가가 NXT보다는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게 NXT 종가 정도로 맞추게 되면 마이너스 한 150에서 200 사이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지금 NXT에서 유리하게 끝난 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수소 쪽이 좀 강했고 조선이라든가 LNG 쪽에 같이 쓰이는 기자재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그 LNG 터미널 관련주 또 삼성중공업 이런 정도가 좀 강하고 방산 쪽은 이제 삼양캠텍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강하지만 생각보다 뭐 LIG 넥스원 이런 거 뭐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데서 뭐 미사일 많이 갖고 갔다고 하지만 지금 뭐 그렇게 높게 형성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평소 같으면 유가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갔을 법한 뭐 방산이나 유가도 반응은 좀 별로고 그렇다고 뭐 얘네들이 별로니까 반도체가 올라가야 돼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다 지금 다 그냥 다 별로예요. 그냥 다 지금은. 근데 이제 문제는 별로인 건 알겠는데 이제 별로 다음이 더 별로가 될 거냐 덜 별로가 될 거냐잖아요. 말이 좀 말장난 같아서 죄송한데 덜 별로 쪽으로 보고 배팅을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따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약한 것들이 뭐 제법 포진이 돼 있지만 낙폭은 좁혀질 것이고 훨씬 좀 덜 놀란다 이런 관점으로 전 이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자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NXT보다는 약간 높은 호가인데 한 150에서 200 사이 정도 어디쯤일 거예요. 출발한다고 보면 지금 이제 호가가 제대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한 160, 그 정도까지 호가가 예상 지수가 좀 밀려 있습니다. 자, 지금 뭐 NXT에서 강하게 올라간 애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선기자재, 방산, 뭐 수소 요 정도고 대체에너지 전반은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반대급부적인 힘이 있죠. 원전주나 뭐 LNG 또 태양광 이런 애들은 제 생각엔 눌렸다가도 좀 올라올 수 있는 개념들이라고 보는 거고요. 반도체 눌림목 공략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4%급 하락을 예상 출발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방금 후속 뉴스로 말씀드린 것처럼 디램 가격이 빠지길 하냐,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어쨌든 또 엔비디아의 GTC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을 탈출의 기회로 여길 거냐, 아니면 과감한 진입의 기회로 여길 거냐라고 하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한테 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회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싶은데, 이건 제 의견이에요. 저는 그렇게 좀 보인다는 거고,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대부분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싸게 사고는 싶은데 뭐가 있어야지. 다 주식만 잔뜩 있는데 어떻게 싸게 사, 이제 이런 생각들이 또 드실만 하죠. 예. 지금 갈수록 주가는 내려가죠. 원래 야간 선물 기준으로 보면 200이 조금 넘은 가격이에요. 500 기준으로 4%면은 원래 한 220 정도잖아요. 그대로만 따져보면. 지금 예상 지수가 마이너스 한 180 정도 내외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웬만한 종목들이 거의 3%에서 4% 사이니까, 대충 따져보면 마이너스 150에서 200 사이니까, 200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마이너스 출발, 요렇게 일단 보이는 거죠. 자,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 코스피 코스닥 2%에서 한 3% 사이 요 정도쯤 지수 예상되면서 일단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인 것만 꼭 좋은 거는 아니죠. 진짜로 그대로 돼야지 좋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물론 오늘 아침에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뭐든지 투자하는 과정 요 사이 어디쯤 우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또 기름값 올라가네요. 중앙에너비스는 11%까지 올라갔고, 흥구석유도 6%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180포인트, 27포인트. 뭐 결코 만만치는 않네요. 네. 네, 수소 관련주 여전히 세고요. 예. 야, 어제 밤에 그 야간 방송 때 추천주로 말씀드렸던 대우건설은 그나마 플러스, 예, 무슨 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플러스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뭐 지금은 큰 변동은 없어요. 네, 큰 변동은 없고, 일단 초반 기관 외국인 동향 좀 볼까요? 예. 일단 코스닥은 좀 외국인이 들어왔고, 코스피는 개인들 혼자 좀 사고 있는 형국이고, 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들 다 사는 거에 비해서는 뭐 지수가 큰 반등은 없고요. 지금 살짝 좀 더 밀리는 그런 형국이고, 뭐 하이닉스도 네, 4% 초반 초중반 요 정도에서 살짝 밀리는 정도 흐름이에요. 예. 네, 흥구석유가 생각보다 훨씬 올라가네요. 기름값 별로 반응 없을 줄 알았는데, 예, 그리고 뭐 광통신 이런 것들 오늘은 좀 예, 전반적으로 약하죠. 계속 올라갔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예,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이 좀 약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예, 광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이 그래도 플러스 종목들이 좀 있어요. 예, 아예 다 후진 건 아니고 예, 플러스를 냅니다. 근데 워낙 급등했던 애들은 좀 약하게 흘러가겠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낙폭은 좀 좁혀들 거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 종목을 다 얘기 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제 시초가에 세 가지를 샀거든요. 예. 다 플러스 났어요. 하나는 지금 4%, 하나는 6% 수익이 났고 방금. 또 하나는 크진 않지만 네, 1.3%? 그러니까 아침 시가에 제가 세 종목을 질렀는데 1%에서 지금 많이 오른 건 7% 오른 것도 있고, 네, 6% 오른 것도 있고, 고세. 예. 그러니까 의외로 괜찮았던 거죠. 시가에 질러댄 게. 예. 이거 더 질를 걸. 조금밖에 안 질러가지고. 예. 일단 지수는 예, 한 3, 4분 지나면서 약간의 이제 낙폭을 좀 좁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VI 걸려가지고 주문이 안 나가요. 네. 아침에 사고 나서 지금 예, 10%가 올라가는 바람에 예. 어이구 이게 웬일이냐. 예. 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 예, 어쨌든 개별 정보 누림수는 오늘 몇 가지 좀 그거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그 왕중왕전에 나가는 계좌에도 일부 샀는데 그 뭐 너무 위험한 종목이라 예, 가이드 계좌에는 실지 않았어요. 예. 위험성이 크니까요. 예.
자, 일단 제가 근데 여기 채팅창에다가 매매 종목 얘기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회원 방송에 댓글 다는 거는, 예, 그거는 국가에서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저를 추종하시면은 똑같이 현금 비중도 갖고 가시는 전략을 가보셔야죠. 예. 현금이 하나도 없이 가시니까 막상 오늘 같은 날 물론 좀 살 때 못 하잖아요. 예.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똑같이 놀랐으면은 제가 봐선 지금보다 훨씬 예, 가격대가 많이 빠졌을 것 같거든요. 그거보다는 인간적으로는 덜 놀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예. 아이고 왜 이렇게 화면이 검게 나와. 예. 여러분들한테 이 화면이 방금 되게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진짜, 그나마 다행인데, 예. 어저께 그 광 트랜시버 쪽 종목들이 이제 순환을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광 트랜시버 중에 막내 종목 한번 아침에 공략을 해봤는데, 예, VI까지 걸리면서 일단, 예, 큰 상승을 하면서 좀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대단한 수익은 아닌데 조금 그래도 방어가 된 거죠. 예. 많이 못 샀어요. 워낙 1,000원대 종목이라 예. 위험도도 있으니까 조금밖에 못 샀는데 의외로 수익률은 12% 정도 채우고 나왔습니다. 조금 산 것 치고는 알토란 같은 수익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시장은 지금 움찔움찔해요.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안 파는 게 아니고 여전히 팔아대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그나마 좀 매수가 붙었던 코스닥에 대해서도 약간 매수 금액이 좀 줄었네요. 예. 외국인들의 어떤 향방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오이솔루션은 2만원 초반에 팔고 나서 70%가 올라버렸습니다. 이런 녀석도 있고, 예. 예수금 없으면 매일매일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제 계좌에 그 기준을 삼아가지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 어쨌든 들어와서는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으셔야죠. 그래야지 뭘 사든지 하지. 오셨는데 내 종목은 내 종목대로 갖고 있고 현금 비중이 없으시면 소액으로 소액이든 큰 비중이든 대응하시는 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만들어 놓으시라니까요. 흥구석엔 많이 올랐다가 지금 처져요. 이게 유가주가 처진다라는 게 이제 반대급부적인
현상을 좀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아이고, 요거 잠깐만 뭐 하나 파일 좀 바꾸고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예. 어디 갔어? 가이드 계좌는 제가 주문을 넣으면 모든 내역이 자동으로 문자가 나가는 거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고지드렸지만 왕중왕전은 사실 제가 좀 노림수를 갖고 좀 위험하다 싶은 것도 제 마음대로 매매를 그냥 막 하는 거라, 예, 며칠 전부터 안내를 그렇게 드리고 있지만 왕중왕전 종목 쫓아하시면 안 된다고. 예. 저도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일주일 남고 뭐 아니면 도식으로 매매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거 매매를 좀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별로 안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예. 뭐 진짜 한마디로 잡스러운 종목 들어가시는데 그게 또 매매도 방금처럼 막 급하게, 이건 판다고 뭐 자동 문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요거 유튜브 하면서 지금 뭐 문자까지 드리면서 이 가격에 샀다, 이 가격에 팔았어, 이런 거 바로바로 전해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이거 참 금방금방 이렇게 매매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봐선. 근데 지금 유튜브에다 대고 막 떠들어대요. 이거 뭐 사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예. 이래저래 이쪽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이드 계좌 움직이는 거 정도만 하셔라. 예. 그렇게 가자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지수는 아주 미미하지만 외국인이 뭐 사는 것도 아니지만 약간은 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 조금씩 상황이 좀 개선은 되고 있는데 제 바람대로 정말 뭐 매우 좋았으면 좋겠고, 지금 딱 보니까 하나 좀 마음에 드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저거예요. GS P&L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서부 트럭 터미널. 다음 주에 BTS 공연 있잖아요. 토요일날. 서울에 방이 있겠어요? 방다운 방은 다 나갔을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부 트럭 터미널, 서부 T&D나 GS P&L, 뭐 심지어는 호텔셀라라도 공략해 보시는 게 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 오늘 저쪽 그 원래 전설적으로 올랐던 뭐 현대 ADM 이런 애들도 올라가고, 와, 오늘 유가주는 생각보다 많이 안 튀는데 그 사료주가 엄청나게 올라갔네. 한일사료, 조비, 뭐 남해화학 이런 애들이 지금 15에서 20%까지. 역시 이제 그쪽이 막히면 뭐 유가도 유가지만 곡물 수출 가격이나 또 곡물 가격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의외 섹터에서 또 대단한 상승이 유도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NXT에서는 그 수소주 엄청 셌는데 본장 오니까 별로이고요. 제가 아까 하이닉스에 대해서 차라리 오늘 같은 날 안 사면 언제 사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어찌됐든 하이닉스도 아까 NXT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예. 일단 뭐 4%가 아니라 3% 초반 정도 가격이 나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이 그렇다고 지금 사는 건 아니에요. 팔고 있고 여전히 매도는 계속 늘어나는데 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은 좀 좁혀들고 있고, 그게 저는 그 위대한 학습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인간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은 학습 능력이거든요. 똑같은 거에 똑같이 놀라지 않는다, 아니면 더 놀라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효과가 지금 초반에는 글쎄 한 10여 분 정도는 발동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오늘 생각지도 않았던, 그 비료나 뭐 사료 쪽에서 큰 상승, 그리고 어저께 상저로 갔던 종목은 오늘도 세요. SK 이터닉스, 한선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은, 오늘도 엄청나게 세네요. 네, 지금, 코스닥은 많이 좀 회복이 됐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딴 거 뭐 없어요. 지금 지수 밀려서 출발하니까 역시 요새 제일 그래도 지수형으로 봐서는 코덱스 150 레버리지 아침 시가로 샀거든요. 조금 밀렸다가 올라오니까 얘는 어쨌든 지수 올라가면 두 배만큼 반응이 나오는 녀석이잖아요. 아침에 좀 사놨는데 벌써 3.7% 올랐거든요. 예, 많이 올랐죠. 지수가 지금 한 자릿수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두 배로 이제 코스닥 150 대비해서 이제 반응이 나오니까 그만큼 좀 빨리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전설의 종목은 전설답네요. 그 현대 ADM 오늘 같은 날 또 15% 올라가지고 거의 또 쌍봉 비슷한 것 같은데, 세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도 어저께 상쳤다고, 오르비텍은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것들도, 어저께 밤에 야간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게 대우건설인데 약하게 마이너스 살짝 출발했는데 그래도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원전주도 뭐 BHI 이런 것들은 뭐 수주가 워낙 좋고 실적 좋으니까 흐름 좋고요. 뭐 통신주도 다 후진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약간 또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다 같이 후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액티브 ETF에 양쪽으로 좀 비중이 있는 애들 보면 오늘 바이오 계열이 좋네요. 보로노이, G2G 바이오, 오름 테라퓨틱스 이런 것들 흐름은 아주 견조한 편이네. 상당히 괜찮네요. 그리고 뭐 통신주는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뭐 이제 대장주 역할 했던 애들도 오늘 초반에는 약한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그럼 끝났느냐 이거는 아니죠. 얼마나 사실 통신주 같은 경우는 오늘 얼마나 싸게 사느냐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한강통신 같은 거 지금 최근 3일 동안 더블 났는데 8% 밀렸는데 이게 적당한 건지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밀려서 이게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좀 플러스인 게 의외입니다. 어제 같은 날 밤에도 AS 해드린다고 3만원 정도 깨지면 기회가 아닐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약한 모습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현대건설 5% 올라갑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 이런 것들 지금 원전주 쪽으로 봐서 또 전쟁이 지금은 막 극을 달하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기회가 열린 시장이 중동의 그 재건 시장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동이 재건하면 우리나라 건설주 많이 차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아주 상식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건설은 뭐 중동 특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원전의 건설 경험도 충분하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 해보게 되거든요.
자, 오늘 우주 쪽도 좀 움직이나 봐요. 네, 우주도 계속 이슈가 있죠. 아, 야, 저 아크릴한 종목 오늘 리포트 발이 좀 있네. 아까 관련해서 좀 리포트가 재밌게 나왔었는데 그 영향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크릴 리포트가 엔비디아 GPU 26만 장의 직접적인 수혜주다 뭐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었는데 착하게 출발하더니 20%까지 올라가서 완전 오늘 리포트발 제대로 세운 종목으로 이 종목이 있고, 또 우주는 지금 센서뷰라든가 네, 몇 개 종목이 또 살살 올라와요. 나노팀도 조금 올라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오는 쪽이 바이오 계열이에요. ABL 바이오도 살짝 플러스지만 리가캠, 뭐 보로노이, 또 올릭스, 뭐 이런 것들 셉니다. 메지온, 뭐 오스코텍 이런 것들 제법 세네요. 예. 그리고 어제 상대로 왔던 이루온 같은 건 이제 약간 초출이라 통신 장비 쪽이 전반으로 좀 약하지만 그 안에서 좀 덜 오른 종목 쪽으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요거는 조금 확인이 되고 있고, 뭐 어쨌든 아주 미미하지만 살살 저점은 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좀 보이긴 합니다. 그죠? 어쨌든 낙폭은 조금씩 줄어드는 형국이긴 한데 그래도 물론 뭐 안심은 못합니다. 다만 지금 초반에 한 20여 분 정도는 어쨌든 시작하고 나서 뭐 지수도 종목도 대부분 양봉 정도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낙폭 처음에 시작된 거에 비해서는 조금 양봉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뭐 삼성자 하이닉스도 아까 심지어 하이닉스는 4점 아까 7까지 밀렸었는데 지금 2.8이니까 거의 반 뭐 한 2% 가까이 올라온 셈이거든요. 물론 뭐 이게 지금 플러스로 돌 확률은 많지는 않아요. 네. 플러스까지 돌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낙폭을 좀 좁히는 역할 정도는 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네, 지금 뭐 우주항공 쪽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스피어도 좀 올라가고 센서뷰 이런 것들이 좀 선두권이고 강세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SK 이터닉스 확실히 뭐 어제 상친 역시 걔도 뭐 수소로 보기도 하고 ESS 쪽일 수도 있는데 강하게 일단 흐름들 치고 나오고 있고 오늘은 뭐 올라가는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해도 한 500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2000개. 뭐 내려가는 게 다수인 상황이긴 한데 그 안에서 이제 좀 기회가 열리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요즘 그 끝에 뷰 잡는 애들이 희한하게 움직임이 좀 있는데 뭐 센서뷰, 테라뷰 뭐 이런 애들이요. 어제 테라뷰 엄청나게 셌는데 오늘은 약보합 정도입니다.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저런 애들. 사실 다 가능성 있는 틈새들이 좀 있어서. 자, 하이닉스도 힘을 좀 내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낙폭을 좀 좁히면서 지수는 아까 180 정도 마이너스에서 한 50포인트 이상 지금 들어주긴 했거든요. 조금씩 야금야금. 근데 외국인들 매도가 멈춘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개인들이 지금 에휴 쌀 때 아니면 언제 사니 이러고서 좀 열심히 좀 모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쉬운 건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반등이 더 나올 뻔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면서 아까 한 자릿수까지 올라온 거 정도까지 나오고 나서 다시 10포인트 정도 내외 마이너스에서 일단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간 선물이 4.3% 빠졌던 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코스닥이 1%고요. 예, 코스피는 2%니까 야간 선물 대입해보면 약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저도 들어주셔서 감사하죠. 자, 원전주에 조금씩 반응이 어쨌든 나오고 있고요. 오늘 아크릴이 제일 아쉽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조금 한 일주일 호흡으로 봤을 때는 물론 다음 주 금요일 일주일 있다가는 세론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하이브의 그 광화문 공연의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이 갑자기 몰릴 시기예요. 이번 주말부터 들어와서 분위기 잡고 다음 주 토요일 날 공연 보고 가는 사람들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일본에서도 무진장 올 거고, 중국에서도 분명히 많이 올 겁니다. 이런 인바운드 관광객이 오히려 제 생각엔 진짜 많이 몰리는 다음 주말이 될 것 같은데, 서울에 방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예. 진짜 무슨 허름한 여관에서 잘 리는 없으니까 호텔급으로 찾다 보면 저는 다음 주 후반에는 서울의 웬만한 호텔급은 다 동이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파급 효과가 일어나면 GS, P&L, 서부, T&D, 호텔 신라 거기다 이제 오면은 공연도 보지만 카지노도 갈 것이고 카지노 관련주 또 피부 미용 받을 것이고 올리브영 대부분 다 갈 것이고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제가 여기서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그걸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면 제가 사세요 이렇게 답이 나올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순진무구하게 물어보시지 마세요 제발. 예.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사라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판단에 근거가 될 만한 소스를 계속 그냥 안내를 드리는 거죠. 예. 종목까지 맞춰서 얼마에 사는지까지 다 알려줘 이러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회비 내고 방송 듣는 거 아니잖아요. 예.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무슨 내 운명을 걸 만한 것들을 다 알려줘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면 과하죠. 이거는 그러려고 만든 방송도 아닌데. 아름아름 캐치를 해 가셔야지. 예.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침에 제가 제법 그래도 오늘 안 사면 어떡하니 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쪽으로의 어떤 방향성이 조금 모색이 되는 것 같아서 외국인들이 안 파는 건 아니지만 이게 외국인이 팔아도 또 개인들이 열심히 사주면 올라가는 거거나 아니면 낙폭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씀 올리지만 물론 주말이 불안불안해요. 또 어떤 이슈가 터지거나 어저께 사실 놀랬던 건 저는 이란이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사이버 공격해가지고 미국의 대형 병원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이란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딱 그냥 무기로 맞붙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간 야매라고 할까? 우회 전술을 통해서 압박하는 거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막아서 물류 비상시키고 유가 올리고 이거 완전히 땅짓고 헤엄치기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물리적으로 그 몇십 킬로의 배를 다 백기를 막는 건 아니죠. 그냥 혹시라도 지나가는 배 있으면 쏘겠다는 거지. 그리고 몇 척도 이렇게 쏴서 스크래치 내고 화재 내고 이러니까 다른 배들이 어떻게 가요? 무서워서 못 가지. 그런 상황들이 계속 공포식으로 전해지는 거랑 아무래도 사이버 공격 또 드론 통해 가지고 인근 중동 국가의 항공 시설
또 금융시설 이런 거 폭파시키거나 아니면 진짜 이게 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은 호텔 같은 것도 제 생각엔 위험 대상이에요. 얼마 전에 그 두바이에 이름은 좀 제가 잘 외우지 못하는데 그런 고층 거기에도 뭐 드론이 날아가다가 격추됐다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자, 제가 중동 인프라랑 원전 쪽으로 봤을 때 건설주라고 말씀드렸죠. 예, 오늘 대우건설 4% 오릅니다. 아까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이런 정도의 흐름이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일단은 초반에는 뭐 제가 생각했던 전략에 약간 너무 도취될 건 없지만 그렇다고 뭐 너무 겸손 떨 것도 없습니다. 예, 아침에 용기 내서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했던 부분이 많이 먹히고 있잖아요. 지금 코스닥은 마이너스 5포인트예요. 아까 한 27까지 밀렸었는데, 자, 그리고 코스피도 100포인트 안쪽으로 좀 접어들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얘기한 게 맞으면 기분이 살짝 좋을 때가 있죠. 예, 좋아해야죠.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만하기 다행이다. 예. 근데 계속 말씀 올리지만 이게 하루 종일 갈 거냐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또 주말에 걱정된다 이런 분들 왜 없겠습니까? 예. 대충 또 올라가면, 그러니까 오늘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아침에 잘 사셔가지고 만약 먹었어. 그럼 오늘이라도 낙폭이 좁혀들면은 뭐 2, 3%라도 먹으시거든 빠져나와서 또 현금 비중 만들어 놓고 가시는 게 맞아요. 오늘 이렇게 뭐 아랫골이 달아주거나 아니 양복 났으니까 월요일 날은 또 세게 올라가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뭐 지지고 가시는 것도 방법인데 제 생각에는 현금을 오늘 아침에 부었다가 뭐 종목별로 한 2, 3%든 3, 4%든 뭐 어떻게든 드셨으면 만족하시고 나오셔서 다음번 밀림을 또 대기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는 역사적인 저점을 찍었고 다음 주는 내내 오른다 이렇게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줄어들면 이게 웬일이지만 어쨌든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 아닙니까? 아침에 잘 사신 분들은 그렇게 좀 해보셔요. 그냥 또 올라가니까 이제 꽉 잡고 있어야겠다 이렇게만 생각지 마시고 아침에 잘 사신 부분들은 약간의 이득이라도 취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왕중왕정 계좌로 해서 좀 위험 종목이라서 공개는 안 하지만 두 종목 샀는데 하나 VI 걸린 다음에 12%에 팔았는데 방금 또 하나도 VI 들어갔어요. 아침에 약간 저가에 샀는데 지금 VI 걸렸습니다. 또 10%쯤 올라가지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네요. 오늘 같은 날 좀 무모하다 싶지만 용기를 냈더니 세 종목 샀는데 하나는 아까 코덱스 조금 덜 먹고 팔았고 지금 하나는 VI 걸린 다음에 팔았고 지금 또 VI 걸렸고 오늘은 VI 걸리는 애들이 좀 있네요. 워낙 아침에 좀 마이너스로 출발했다가 상승을 좀 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의외로 VI 종목들이 있거나 아니면 좀 상승폭이 이 양봉이 좀 실해지는 그런 종목들이 여러 나오고 있어요. 대우건설 7%까지 올라갑니다. 어제 야간 방송 때 말씀드렸고 오늘 사실 제 수익 플러스라는 그 멤버십 서비스에서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는 그 코너가 있는데 아침 영상을 찍어서 이제 구독하시라고 보내드리는데 거기에서 오늘 추천주가 대우건설이었거든요. 어제 밤에 그 기세를 이어서 오늘 뭐 중동 그 인프라 재건 쪽하고 원전 쪽하고 어떻게 보면 믹스가 될 수 있는 이슈잖아요. 하여튼 7%까지 아까 초반 마이너스에서 이러면 거의 지금 시가 이후에 8% 가까이 올라갔다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흐름이 양호하게 돌변한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혼자만 사는 거는 왕중왕전 계좌는 솔직히
어, 쫓아오시면 뒷북이에요. 예, 쫓아오시면 뒷북이고요. 회원 가입하면 아침에 매매할 때 제 가이드 계좌 기준이면 자동 매매 문자가 나가요. 예, 제가 굳이 수작업으로 안 해도 모든 매매 내역이 다 나가니까 참고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왕중왕전은 이게 다음 주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미친 척하고 등수 좀 올려보려고 그냥 이상한 종목 막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따라하실만 하면 또 저는 팔고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엇박자가 나면은 되게 뒷북치고 들어오시는 거라서. 그리고 좀 유튜브 시간에 주로 매매를 하는데 제가 소리 질러서 사시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연속적으로 왕중왕전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너무 마음 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저도 사실 좀 반신반의했는데 결국은 공부한 대로가 딱 맞다라는 게, 저 대우건설 지금 8%까지 올라갑니다. 현대건설보다 훨씬 세요. 예. 음,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대미투자 특별법이라는 게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 이달 내로까지 보면은 그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라 그래서 일본도 한 세 가지가 처음에 발표됐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 생각에는 원전은 거의 기본값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원전 빼고 뭐 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을 봐서는 두산에너빌 정도라든가 뭐 원전주 일가는 어느 정도 뭐 그런 대미투자 특별법 발표 시점까지. 근데 저는 원전은 거의 기본값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LNG냐 전력 인프라냐 아니면 뭐 히토류 정령과 관련된 부분이냐, 뭐 조선도 사실 가능성이 높은 거긴 한데, 조선은 어차피 또 우리나라 뭐 3,500억 투자 중에 2천억 불 정도의 투자가 조선으로만 구분이 돼 있는 만큼 뭐 그게 꼭 대미 투자 1호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뭐 그런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섹터들은 어찌됐든 지금도 상대적인 강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미래 상황에서도 강세를 상대적으로 나타낼 확률이 높은 섹터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들은 좀 부여잡고 가시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벌써 얘기 드리다 보니까 9시 40분이에요. 예. 시간이 또 금방 예, 흘러갑니다. 네, 뭐 코스닥이 그렇다고 막 플러스까지 막 나고 이럴 정도까지 분전은 아니고, 낙폭을 좀 좁히는 정도 흐름까지 나왔는데, 예, 거기서 또 살짝, 예, 밀리는 척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게 뭐 쭉 올라간다기보다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진짜 한 4, 5까지 들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한 뭐 12, 3 이렇게 밀렸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N자형으로 좀 반응이 나오겠죠. 예. 어쨌든 뭐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뭐 야간 선물의 한 4% 이상의 하락이라든가 또 미국 시장이 한 1.5% 이상 빠졌다 이거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쨌든 지금 한 30여 분 40분 가까이 지나 있는데요. 엄청나게 경기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다. 그냥 차분하게
받아들이면서 저가 매수 쪽에 개인들이 열심히 지금 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기관 외국인들이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수가 덜 빠지냐 이런 게요, 많이 빠지냐 확 빠지냐 이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강도를 얼마나 이제 강하게 미느냐, 아니면 이게 안 팔리면 말고 위에다 갖다 놓고 그냥 먹어가려면 먹어라 이렇게 좀 착하게 미느냐, 이런 차이인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냥 탈출 그 자체가 목적이면 뭐 싸게라도 사가라 이러고서 확 밀겠죠. 근데 싸게까지 줄 건 생각은 없고, 그냥 니네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를 뭐 받겠다 이렇게 하면 위에다 걸어놓고 이제 낚시질하는 정도. 예, 그렇게 되면 매도량이 어제보다는 좀 속도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제 사실 의외로 외국인들 많이 팔았잖아요. 또 개인들이 그걸 다시 주웠고. 근데 오늘 초반에 40분, 사실 1시간 내에 그 파는 게 거의 하루에 반치 정도는 판다고 보는데, 지금 한 5천억 정도, 뭐 코스닥도 1,000억 정도 안 파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 속도감이 그렇게 막뭐 빨리 팔고 떠나자 이런 정도의 뭐 급한 속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면 또 받는 거에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네. 조금 덜 깨진다 정도지 뭐. 예. 뭐 LS 머티리얼스 오늘, 예, LS 머티리얼스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리가 캔바이오가 은근히 10%까지 올라 버렸어요. 예. 그리고 펄어비스도 올랐고, 오우, 야, 의외로 또 생각지도 않았던 애들이 꽤나 올라갑니다.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액티브 ETF 편입에 가장 수혜준 것 같아요. 아주 잘 가요. 그리고 오름 테라피틱스, G2G 바이오, 양쪽 그 ETF.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ETF 다음 주에 또 나와요. 액티브 하나 또 나옵니다. 다른 운용사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은근히 이제 수급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계속 하게 되겠죠. 서로 경쟁을 하면서 내가 만든 구조의 종목들이 더 잘 간다, 이런 거. 이번에 어쨌든 삼성이 좀 상대적으로 성공했죠. 예, 그 타임보다는 뭐 큐리언트, 성호전자 이런 것들도 뭐 비중 있게 들어간다고 발표된 이후에 상당히 높은 타점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흐름들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보면은. 원전이 가면 전기는 따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뭐 전기를 위해서 원전이 필요하다는데, 사실 원전이 금방 뚝딱하고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전은 뭐 분명히 이제 근데 더 늦출 수 없는 게 또 원전이죠. 지금 각국들이 원전을 막 짓겠다 하면서 뭐 트럼프가 행정명령 하면서 대형원전 막 8개 이상 짓는다 이렇게. 또 사실 미국의 그 원전 계획대로 보면 2050년까지 원전 한 200기 이상 지어야 돼요. 1기가와트짜리 한 거의 300기 져야지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로 목표를 채울 수 있는데, 물론 뭐 모든 계획은 이상향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2050년 됐을 때 저나 여러분들이 그걸 검증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대우건설 11%까지 올라가요. 네. 대우건설이 11%까지 올라갑니다. 예.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를 꺼낸 게 한 2%대였는데 그새 10%가 올라갔네요. 예. 상당히 세게 올라갔는데, 근데 결론은 어제 얘기해 놓고, 예, 오늘 제가 안 샀다는 거. 안 샀어요. 딴 거 샀어요. 물론 딴 거 사서 3개 중에 2개를 VI 먹고 팔긴 했는데, 하나도 뭐, 예, 약간의 수익을 보고 팔기도 했고, 예, 오늘 좀 골 때린 종목들 만나서 매매를 했네요. 예.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겸사겸사 이렇게 얘기가 돼서 얘기를 드릴 수 있어서 저한테는 뭔가 좀 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일까 말까예요. 솔직히 뭐 맨날 이렇게 먹고 VI 맨날 걸려요, 산 거. 이러면 여러분들한테 소리 박박 지르죠. 예, 무조건 오시라고. 예,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오늘 같은 날 이제 계좌 덜 깨지는 역할로서는 충분히 된 것 같고, 적어도 오늘 지수가 빠지는 게 팩트잖아요. 근데 적어도 어제보다 잔고가 1% 이상 늘었다라는 게 다행이죠. 오늘 두 종목 매매해가지고 단순히만 봐도 두 종목 매매해서 지금 250만원 정도 챙겨갔거든요. 하나는 160, 하나는 85만원 이렇게 챙겨가서 10%, 12%두 종목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다른 것들이 지금 별로지만 계좌가 오히려 좀 늘었어요. 반대로 오늘 같은 날. 자, 어쨌든 열심히.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여러분들한테 계속 현금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어젯밤에도 굉장히 강조드렸고, 뭔가 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하죠. 예. 없는데 따라할 수도 없고, 뭐 마이너스 난 거 억지로 팔아서 가보기가 또 두렵고, 내내 못 하시게 된다고요. 억지로라도 좀 10이든 20이든 만들어 놓으셔야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다고 봅니다. 자, 대우건설은 진짜 저 때문인가요? 제가 어저께 밤에 추천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진짜 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야, 제가 무슨 뭐 능력자라고 얘기 들었다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냥 얘기 드린 타이밍이 얘가 올라가는 어떤 사이클하고 우연히도 잘 맞아 떨어진 것 뿐이겠죠. 예. 그런 타이밍에 제가 한 스푼 그냥 그 말을 좀 섞었다 이런 정도지. 예. 근데 어쨌든 뭐 또 이렇게 말을 섞었는데 올라가면 야 이거 뭐 어떤 분들은 참 이런 걸 마케팅 수단으로 잘 얘기를 해요. 아이 제가 이거 얘기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이러는데, 야 솔직히 제가 얘기해서 올라갔겠습니까 이게? 예. 그렇지 않죠. 예. 그냥 올라갈 법한 녀석한테 아이디어를 푸른 거죠. 저는 어쨌든 두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2%대부터도 그랬고, 오늘 사실 아침에 수익 플러스 녹화하면서도 그런 얘기 드린 건데, 관심주로 오늘 대우건설 찍었으니까 중동에 뭐 그 재건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원전도 결국은 해야 되는데 체코 원전 컨소시엄에도 참여가 됐고, 또 수주도 지금 누적 수주액이 18조가 넘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 되게 나온다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수익 플러스 관심주로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냥 잘 맞아 떨어졌다. 예. 근데 여기에 대우건설이 삭제가 돼버렸네. 이거 어디로 갔지? 이거 어디로 갔어? 갑자기 삭제가 돼버렸어. 놀래가지고. 아이고야, 뭐 분당 1%씩 올라가네요. 14%까지. 예. 아니 뭐 물론 대우가 현대보다 뭐 뛰어나지는 않은데, 어쨌든 현대가 아까 초반에는 잠깐 앞서는 것처럼 그러더니 완전 판이 뒤집혀가지고, 예. 대우건설이 생각지도 않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배에서 엄청 꼬르륵 소리가 나. 저 어저께 이름이 너무 좋은 회사가 하나 있는데 SKAI라고, 스카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저 녀석 요새 무슨 SK에서 만든 무슨 AI 회사인 줄 알겠어.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었는데, 야 요새 잘 가요. 대우건설이 영웅문 기준으로 지금 1등입니다. 1등.
어제 제가 13,000원 목표가 드렸는데 지금 17% 올라가면서 12,000원대 초까지 올라가 버렸네. 어제 10,000원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 버리냐.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아니 상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기가 막히게 강세네요. 제가 최근에 진짜 이게 공부한 대로 안 해서 저도 문제인데 최근에 수익 플러스 그 코너에서 뭐 일주일 전에 RFICC 관심주였고 이번 월요일 날 태웅이었는데 그 다음날 거의 상한가 갔죠. 오늘도 대우건설 말씀드린 게 진짜 의외의 상황이고 그 3월달 들어서 첫날 말씀드렸던 게 그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광통신 거기서 대한광통신하고 오이솔루션 강조드렸었는데 그런 것들 결국은 뭐 열흘 안 지나서 지금 뭐 100% 70%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아이고 뭐 자랑하는 스토리로만 만들어서 하면 저도 뭐 못지않게 얘기 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참 예,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게 자랑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막 가입을 하고 싶기도 하고 뭐 오고 싶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8년 동안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진짜 더럽게 자랑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 오늘은 대놓고 한번 예,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 그 자체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우건설이 지금 영웅문 기준 0198 화면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더 많이 올라가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대우건설이 지금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하다. 그리고 네 하도 종목 얘기를 안 하신다고 해서 오늘 이제 같은 선상에서 보면 삼성 ENA라고 있습니다. 삼성 EN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어제 관련해서 뭐 좀 내용을 좀 찾다 보니까 그 이번에 아람코라든가 그 유전 시설 같은 게 많이 파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그런 시설이 복구되려면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왜 주택도 모듈러 공법이 요새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그 석유화학 단지라든가 정유 시설도 삼성 ENA 같은 경우 모듈 공법으로다가 기존에 재건을 할 때 쓰이는 뭐 2년 대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여서 몇 달이면 다시 다 돌릴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그러네요. 예. 그건 진짜 대단한 능력 아닌가 싶어요. 예. 우리나라 진짜 건설은 정말 잘 모르지만 진짜 신비롭다 할 정도의 능력들. 왜 뭐 그 무슨 쌍둥이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동남아에 있는 그런 것도 삼성물산 같은데 잘 졌고 두바이에 있는 그런 뭐 7성급 호텔인가 뭐 그런 것도 삼성에서 졌다는 얘기들도 있고 하여튼 삼성, 현대, 뭐 대우 이 정도는 진짜 불가사의할 정도의 그런 건설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잘 짓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 약간 우리나라 아파트는 조금 생각보다는 그렇게 튼튼하게 안 짓는 것 같은 게 좀 아쉽긴 한데 하여튼 해외 나가서는 되게 잘 짓는다. 예. 그리고 원전도 지어본 경험이 꽤 있다. 이게 이제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또 DLENC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뭐 건설주 쪽에서는 뭐 그렇게 해외 원전 경험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세 회사 정도. 근데 어쨌든 지금 몸집으로 봐서는 이제 대우건설이 좀 가볍게 움직이는 거고 현대건설의 무게감도 뭐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2차 전지가 급락한다고요? 그러게 에코프로나 뭐 이런 것들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아니네요. 진짜. 예. 뭐 개별 종목들 빠지는 것마다 제가 이유를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는 않아가지고요. 예. 자, 대우건설 진짜 20%까지 올라가네요. 예. 계속 진짜 자랑질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예. 아니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냐 진짜. 진짜. VI 걸렸어. 예. 오늘 목표가 13,000원 달성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아이코. 네. 자, 한번 그냥 마지막에 여쭤보긴 할게요. 우리 뭐 회원님, 비회원님 가리지 않고 오늘 혹시 대우건설 사신 분 있으면 1번 한번 눌러보실래요? 야, 대우건설 한번, 야, 이거 심상치 않다고 사신 분 계시면 한번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혹시라도 몇 분 계시나 한번. 네. 안 눌러주셔도 그만인데 혹시 사신 분이 계시면 한번 눌러봐 주세요. 몇 분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 명도 없으면 이제 슬픈 건데. 예. 자, 1번 눌러주세요. 대우건설 사신 분. 네. 이제 2번은 뭐냐? 예, 2번은 안 사신 분들, 못 사신 분들. 자, 1번 지금 뭐 그래도 한 대여섯 분, 한 10분 가까이 눌러주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현재 한 1000분 가까이 듣고 계신데 뭐 초반에 얘기 드릴 때는 뭐 한 400~500분 계셨을 때니까 1000분이 다 동일 시점에 들으신 건 아니겠으나 어쨌든 네, 대우건설을 의외로 응하신 분들이 좀 있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자, 지금 58분이라서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뭐 한 1분 정도밖에 없네요. 예.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출발하고, 예. 자, 중간 단계에서 어쨌든 낙폭을 좀 많이 좁히면서 선전하는 장세인데, 예. 자,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물이 조금 정체를 보이면서 개인들이 오늘 아침에 줍줍하신 게 성공적인 결과를 낳으면서 금요일이 좀 마감되길 바라고, 제가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결국은 제 아침에 샀던 세 종목은 다 매도가 끝났어요. 뭐 잘했든 못했든 끝났습니다. 지금 VI 걸리고 팔았는데 더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뭐 쫙 빠진 애도 있고. 근데 저는 어쨌든 현금 비중을 오늘 플러스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늘렸다는 거죠. 예. 뭐 다른 걸 더 판 건 아니지만 뭐 수익 매도를 다 하다 보니까 현금 비중이 더 늘어났다라는 게 일단 팩트예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뭐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그러니까 뭐 월요일날 폭등장이니까 끝까지 갖고 간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조금 현금은 오늘 만약 잘 사신 거 있어서 잘 파시거든. 예. 그런 정도는 유지하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안 빠졌거나 심지어 플러스까지 나서 걱정했던 것보다 다행이야 이런 것들도 일부 헐어서 현금을 진짜 정한되면 5%, 10% 정도라도 얹어 가시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좀 마감하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지금 뭐 22%까지 올라가서 정말 13,000원 제가 어저께 목표까지 제시드렸는데 도달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음극재예요. 음극재 160% 관세. 네. 자, 요렇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시간도 계속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